앞에서 두 분의 발표를 통해서 1인 가구가 다 똑같은 1인 가구가 아니구나, 굉장히 이질적인 그룹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다 파악하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할 이야기는 그 중에서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성 1인 가구도 사실은 단일한 그룹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 나이에 따라서, 그리고 혼인 상태에 따라서, 지나온 경험들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쨌든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1인 가구 중에서 여성들이 조금 달랐던 점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풀어 나가려고 합니다. 사실 여성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여성 1인 가구가 형성이 되는,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간에 혼자서 살려고, 혼자 사는 삶을 선택하는 여성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이게 그동안의 기존의 가족 담론이나 가족 정책에 던지는 문제제기가 분명히 크게 있다. 그 큰 울림이 무엇인지를 좀 이해를 해야만 정확하고 적절한 그 정책을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이해를 좀 해보는 차원에서 좀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1인 가구 삶에서의 성별 차이 몇 가지 지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이제 여성 비혼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전체적으로 1인 가구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좀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쓸 자료들은 대부분 2017년에 여성가족재단에서 그 생활 실태 조사를 1인 가구 대상으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1인 가구들로 국한된 것이라서 전국하고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요. 뭐 대체로 상대적으로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청년 비중이 좀 높다거나 이런 차이들은 조금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몇 가지 이제 뭐 임금이라든가 주거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실은 이제 그 성별 차이가 1인 가구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조금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이야기들을 좀 먼저 시작을 하면요. 특히 이혼이나 사별을 통해서 1인 가구가 된 중장년 여성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들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가 되면서부터 경제적 지위가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는 위험이 좀 존재를 하고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실정적으로도 많은 연구들이 지적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중장년 여성 1인 가구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전반적으로는 독신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기도 하지만, 반면에 노후에 대한 불안, 경제적인 불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른 세대, 다른 성별에 비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그다음에 중장년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돌봄이나 가사노동에 대한 그 훈련이 조금 덜 되어 있는 세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갑자기 1인 가구가 됐을 때 그런 생활의 어려움들을 호소한다거나, 그리고 공적으로는 공적인 관계망은 여성들보다 직장 생활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정서적 지지를 나눌 수 있는 관계망이 좀 상대적으로 덜 해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던 차이들을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1인 가구 월 평균이, 전 이제 그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232.4만 원이라고 나왔는데, 성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여성 같은 경우는 남성보다 훨씬 좀 낮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득 분포를 좀 보시면, 1인 가구 월 평균 임금 분포가 전체적으로는 200에서 250만 원을 중심으로 제일 많이 몰려있기는 한데요. 이제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위쪽으로, 조금 고소득 쪽으로 더 많이 분포해 있고, 여성 1인 가구들 같은 경우는 200에서 250만 원을 중심으로 저소득 쪽에 더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임금 300만 원 이상을 받고 있는 여성 1인 가구의 비중은 남성 1인 가구보다 훨씬 낮은 18.5%. 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저임금 이하 수준의 임금을 받는 여성 1인 가구 비중은 그 최저임금 이하의 수준의 임금을 받는 남성 1인 가구보다 6.3%포인트가 높은 16.9%나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고용 형태를 보면, 여성들 같은 경우 남성에 비해서 좀 그 임시 일용직 비중이 좀 높습니다. 1인 가구 대체적으로 사실은 제일 많이 상용직 비중이 63.2%로 그렇게 높지가 않고요. 임시 일용직이 22.5%로 많은 편인데,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여기서 보면, 여성은 청년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청년 여성 같은 경우는 상용직 비율이 높아요. 71.9%인데 중장년 고령으로 세대가 올라가면서 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남성은
청년인 가구 상용직이 66.2%에서 중장년 고령으로 될 때 떨어지는 경향은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성들만큼 그렇게 급격하게 종사의 지위가 하락하지는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주거 형태는 앞에서도 이야기가 좀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사실은 그 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남성하고 여성을 비교해 보시면 남성보다 여성이 조금 더 넓은 집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거 형태를 봤을 때도 아파트는 비교적 뭐 고시원이나 원룸에 비해서 좀 더 좋은 집으로 우리가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여성 1인 가구 비중이 남성 1인 가구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여성들이 주거 환경이 좋겠네라고 이야기할 라는 걸 의미한다기보다는 앞에서 계속해서 임금은 훨씬 소득은 훨씬 낮은 걸로 나왔는데 더 좋은 집에 살고 있다라는 거는 돈을 더 내가 내더라도 좀 안전한 집에 살고 싶어라는 게 굉장히 그 부담이 심하다라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소득이나 주거와는 조금 다르게 로상 혼자 살면서 느끼는 어려움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사실은 남녀 공이 어느 세대를 불문하고 경제적 불안감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그다음에 2순위로는 남성 같은 경우는 외로움이, 그다음에 여성 같은 경우는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의 어려움이고 외로움은 남성에 비해서 조금 덜 느끼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남성 1인 가구 중에서 안전, 그러니까 성폭력이나 범죄에 대한 불안을 가진 비중은 0.8%밖에 나오지를 않았어요. 응답이. 그런데 여성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높게 11.2%가 혼자 살면서 느끼는 어려움 중에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희망하는 가구 형태는 남성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원하는 상대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라는 경우가 42.7%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요. 지금 그 다음으로는 지금처럼 혼자가 20% 정도, 그다음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순서로 나가고 있는데요. 여성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상대를 만나 결혼을 하고자 하는 그 응답자 비율이 남성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혼자 살겠다는 비율은 27%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친구 혹은 뜻맞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다. 그러니까 뭐 비혈연이나 혼인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비혈연 가구에 대한 의지가 남성에 비해서 훨씬 여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구 구성에 대해서 훨씬 더 유동적이고 오픈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와 다르게 이제 결혼을 필수적인 것으로 선택을 하지 않고 나름 이제 자기 삶의 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환경은 불편하다라는 걸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비혼의 경우에는 이제 몇 분의 학자들께서는 이제 비혼 선언의 의미에 대해서 아주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던 연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이상화된 친밀성 양식으로 여겼던 가족과 젠더 규범이 지배해온 일상의 토대를 흔드는 행위다라고 볼 수 있다. 라고 의미를 부여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편견이나 경제적 불안정성에 더해서 비혼 중심의 생애 모델 부재라는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가족규범, 젠더 관계, 사랑 각본을 재구성하면서 새로운 방식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의 관계란 굳이 혼인이나 혈연에 얽매이지 않고서도 우정이라든가 이런 연대라든가 이런 공동체들을 형성하려고 하는 의지들 속에서 조금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특징을 이제 설문조사가 양적으로 이루어지는 설문조사 말고 인터뷰를 통해서 정리를 세 가지 정도 특징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불안정한 현재,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아까 나왔던 불안정한 근무 형태에서도 나왔고 낮은 소득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좀 감지가 됐지만 현재는 좀 불안정한데 미래도 확실히 하지는 않다. 내가 누구랑 살게 될지도 사실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닥 많지 않고요. 노후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안 되니까요. 그래서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노후 준비도 딱히 아무것도 못 하고 있고 이런 대답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인터뷰를 통해서도 많이 나타났고요.
이 1인 가구들은 독립성을 향유하고 자유를 구가하는 것을 굉장히 장점, 1인 혼자 살아서 좋은 점으로 모두가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유롭고 편하게 살 수 있어서 좋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회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1인 가구 하면은 뭐 사회적 고립하고나 고독사 이런 말들하고 조금 쉽게 연결지어서 연상하는 경향이 있기도 한데요. 사실은 혼자 살기는 하지만 고립되지는 않은 1인 가구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유는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친밀성의 욕구가 없는 게 아니어서 친밀성의 욕구를 좀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동호회 모임에도 나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고 우정을 이 관계들이 지속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결정적으로 그 친밀성의 가장 그 중요한 관계라고 생각했었던 결혼이 있었는데 이제 결혼도 불확실하고 결혼은 꼭 반드시 해야 되는 선택지에서 빼버리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다양한 관계로 긍정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더 다양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저희가 인터뷰를 하면서 실제로 그 한 분의 입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정부는 과연 출산하지 않는 여성에 대해서 정책 고려 대상으로 생각이나 하고 있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출생 대책에서 벗어나서 정말 출산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정책에서 배제가 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늘 이제 다인 가구 중심에서 누구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여러 가지 그 수혜가 돌아가는 그런 복지 정책에서 가족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소외되어 왔던 경험들을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특정 형태의 가족 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이제 개개인으로서의 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중심이 좀 전환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이제 오늘 발표를 앞에서도 지금까지 보면서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개인의 선택을 좀 존중을 하면서 다양한 삶의 형태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좀 이렇게 시민의식이 그 바뀌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설문조사에서는 사실 혼자 살아서 무시당하거나 차별당하거나 편견의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식들을 좀 다 같이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여성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혼자 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불안해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정책 지원이 반드시 CCTV를 달고 방범창을 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정책이 다인가?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일시적으로 불안감을 없애주는 어떤 그런 일시적인 조치는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지금 그 소득 수준의 차이라든가 이렇게 평생을 거쳐서 경험하는 그 불평등이 있는데 이쪽으로 이제 안전에 대한 그 길거리에서 CCTV를 더 달고 이런 것은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좀 부족한 대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1인 가구의 삶을 선택한 여성들의 독립적인 자아를 인정을 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그 불안감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좀 해소를 시켜주는 그런 방향의 정책 방향이 좀 수립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고민을 좀 같이 이 자리에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